자, 이번 시간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을 설명을 할 때, 생각보다 근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뒤에 하는 이제 미분 계수나 도함수, 그리고 기본적인 미분의 약간 기본,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부분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냐면 우리 우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새우깡이 500원이었어. 겁나 싸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다고 칠게요. 10년 후 새우깡의 가격이 1,000원이 되었어. 그러면 실제로 계속 매일마다 가격을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막 1년마다 새우깡의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오른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뭐 갑자기 쭉 있다가 그치? 한 번에 1,000원으로 올렸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얘가 뭐지? 얼마만큼 꾸준히 조금씩 얼마만큼 올랐어 라고 하는 건 보여줄 수 없고 그 대신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여기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변화가 있었어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비율이라고 하는 건 기준양 분에 비교하는 양을 보통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했어? 변화한 율을 볼 건데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떨 땐 안 올랐다가 어떨 땐 금액을 뭐 100원 올렸다가 다시 안 올렸다가 뭐 300원 올렸다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올렸니? 라고 얘기를 해줄 때 우선 기간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죠? 네. 그리고 가격은 1,000원에서 500원 올랐으니까 500원 오른 거야. 그럼 결국 1년에 50원씩 올랐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원씩 오른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프로 봤을 때도 내가 계속 꾸준히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고 안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어느 기준점으로 딱 두고 얘가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이만큼 변화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의 새우깡의 가격과 그 다음에 몇 년 후라는 게 필요했죠. 그리고 그때 가격이 필요했어. 똑같아. 자, 그래프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가격,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기와 가격, 그 다음에 시간이 흘렀을 때, 얼마만큼 흘렀을 때, 그리고 그때의 가격. 그랬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연결해서 이때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해. 보통 우리가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하는 걸 어떤 걸 기울기라고 하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점으로 표시하면 X2에서 X1 빼준 것과 Y2에서 Y1 빼준 거를 우리가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뭐 탄젠트, 세타도 보통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주 쓰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뒤로 가시면 접선의 기울기 하시면서 굉장히 쓰이게 되는 부분이라서 탄젠트, 세타도 기울기라는 걸 조금 아시면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이라고 얘기해줘요. 조금 고등학교로 오시면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세모 부분의 델타는 x 증가량을 한글 대신 이제 세계적으로 쓰는 기호로 줄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얼마만큼 증가하는 그런 증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y는 y가 얼마만큼 증가한 그 증분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기울기를 구하려면 x는 b에서부터 a만큼
그죠? 이게 증가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숫자가 3이고 얘가 8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칸이 5. 그러니까 5만큼 증가한 거잖아. 근데 그걸 구하려면 결국 뒤에 있는 점에서 앞에 있는 점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를 알려면 어떻게 돼? FB에서 FA를 빼주는 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이고 얘가 3이라면 요렇게 빼는 길이 8, 여기서 요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적으로 이만큼 변했어 라고 하려면 기준으로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 그 두 점을 연결한 그 직선의 기울기, 그거를 결국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두 점을 잡긴 해야지 돼.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평균 변화율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배울 땐 저렇게 쓰고요.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평균 변화율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증가한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기호로 델타 x로 표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B에서 A를 뺐어. 근데 B 대신에 뭐라고 쓸 수도 있죠. A에서 그쵸. 델타 X만큼 더한 걸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을 똑같이 했는데 B 대신 A 플러스 델타 X로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A가 없어져서 델타 X분의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야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델타 X라고 쓰기에도 너무해. 그러면 얘를 문자 하나로 바꿔주고 싶어. 그러면 H라고 하는 문자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치환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치환한다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델타 X 대신에 내가 H라는 기호로 쓴다고 치면 H분의 FH 빼기 FA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두 점을 잡을 거고요. 두 점 말고도 예를 들어 X 증가량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똑같이 그 증가량을 델타 X 자리에다 집어넣어서도 풀 수 있겠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이 만들어지는 직선의 기울기야. 내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 기울기, 그죠? 기울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문제가 나올 때요. 예를 들어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 아니면 문제에서 뭐 이거일 때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미분계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미분계수로 설명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미분계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에서 주어져. 접선의 기울기야. 뭐 얼마야? 뭐 접선의 기울기는 얼만데? 그랬을 때 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기울기라는 말과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같이 계속 머릿속에서 상호작용이 계속 돼야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변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x 증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쵸? x가 얼마만큼 증분한 거야? 지금? 3만큼 증가한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위에는 y값이 증가한 걸 봐야 되니까 2에서 f-1을 빼주면 당연히 평균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건 여기 대입해서 풀으시면 푸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거기 옆에다 하나 더 적어줘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자, 우리가 B라고 하는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점점 가다가 진짜 A 옆에 딱 붙어서 마치 A와 한 점처럼 보이는 그 순간의 찰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렇게 쳤을 때
그때. 그러면 만약에 한 점이라고 쳤을 때 그때를 이렇게 그리면, 그죠? 그때를 그려주면 그때는 얘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했을 때 원이 이렇게 있고 그때 요 점을 지나는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무슨 선이야? 그렇죠. 접선. 그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지금 얘도 똑같이 이 그래프가 원래 있는데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볼게요. B가 점점 다가와서 순간 여기로 왔을 때 그때에 요렇게 기울기. 그럼 딱 봤을 때 지금 A에서의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B가 그쵸? 계속해서 A에게 다가가. 그쵸? 한없이 다가가. 그러다가 마치 A와 한 몸처럼 보이게끔 다가가. 맞아? 그거를 우리가 아까 평균 변화율 했던 거 기억나시죠? B 빼기 A는 FB에서 FA 빼는 게 평균 변화율인데 그 평균 변화율이 한없이 계속해서 다가가. 어디로? A로. 그래서 그 앞에 그쵸? 리미트를 써줘요. 그래서 B가 어디를 향해서 가? A를 향해서 가. 됐어. 근데 얘를 우리가 기호만 바꿔줄 거야. 기호만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주냐면 우리가 B는 실질적으로 A에서 델타 X만큼 증가해 준 거라고 했죠. 근데 막 이 B가 실제로 A가 된다고 치면,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치면 결국 델타 X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X가 0이 될 때, 그렇다는 건 결국 똑같은 말이야. B라는 점이 점점 A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이 밑에 있는 거 아까 뭐? 델타 X로 바꿀 수 있었고 위에는 델타 X 플러스 A에 빼기 FA로도 바꿀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H로 바꿨죠. 그러니까 델타 X를 그냥 H로 치환해 주는 거였어요. 그쵸? 치환해 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그냥 표현만 해주는 거였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로도 쓸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또 쓸 수 있어요. 뭐냐? 이거를 우리가 위에 있는 게 B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점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점일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점일 수도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게 X좌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리미트 일부러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어떤 점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점이라면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고 4라는 점이라면 4를 대입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X라고 두면 X에서 A를 빼서 fx에서 fa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b가 a로 갈 때 b-a분의 fb-fa를 해준 거를 계속 다른 문자로 변형해서 적어준 것 뿐이지 모두 똑같은 식이죠. 모두 같은 식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 푸는 건 똑같아. 얘가 의미하는 건 모두 접선의 기울기고. 이런 걸 순간적으로 찰나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순간 변화를 보는 거라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꼴 미분계수, 이꼴 순간 변화율, 이꼴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세 개가 쌍으로 한 머릿속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한 묶음으로 통으로 이렇게 묶어서 예쁘게 저장해 놓아야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총 네 가지를 적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많이 적용되는 공식은 요 공식. 이거 나중에 이제 도함수 쓸 때 쓸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요 공식이 보통 대부분 문제에 나와요. 나머지 첫 번째에 b-a분의 랑 그다음에 델타 x분의는 잘 나오지 않아. 실제로 이 h에 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내가 단계를 바꿔서 조금씩 바꿔주려고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가 실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인데, 그냥 2번도 빠르게 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계잖아. 마이너스 3에서의 순간 변화율,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다는 건 결국 얘는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해? 마이너스 3으로 향해. 그리고 나서 내가 x에서 마이너스 3을 빼고 fx에서 f3을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대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앞에 극한값 했던 것처럼 똑같이 리미트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부분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죠. 접선의 기울 이꼴 미분계수 이꼴 순간 변화율. 근데 x가 언제일 때? 1일 때. 그죠? 그러니까 얘는 f1이 2라는 소리랑 똑같아. 1,2라는 건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현재. 그죠?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 빼기 1에 fx, f1 이렇게 되는데 f1 대신에 2를 이제 대입해주고 풀어서 똑같이 리미트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4번은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 변화율에는 리미트를 붙이지 않고요. 그리고 미분계수에는 리미트를 붙여서 계산해요. 그쵸? 근데 그게 서로 똑같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x의 값이 1에서부터 2까지 변했다는 건 증분을 1만큼 됐다는 거죠. 그럼 우선 평균 변화율은 x가 1만큼 변할 때 y값은 2에서부터 1만큼 변한 거죠. 그럼 해주면 2 넣어주면 4, 6, 1, 이니까 11. 1 넣어주면 5, 해주면 6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x가 a에서 a 미분계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서 fx에서 fa를 빼준 거래. 맞죠? 그럼 x-a에서 x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빼기 a제곱 빼기 3a 빼기 1 맞죠? 그렇게 해줬더니 걔가 6이 나와야 정상이래.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렇게 묶어줄게요. 그럼 x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3으로 묶어주면 x 빼기 a가 되죠. 요거 합차 공식이라 a 플러스 x 마이너스 a 되고요. 요거 지금 공통인수예요.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되죠. 그거에 x 마이너스 a고 앞에 리미트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a를 넣어줘야 되니까 a 플러스 3 플러스 a 해준 게 총 6이어야 된대. 2a가 3이니까 a 값은 2분의 3이어야죠. 그 답이 5번. 이렇게 돼야 되죠. 실질적으로 4번 같은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축에 들어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h에 대한 공식 했어요. 그쵸? h에 대한 공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였거든? 자, 얘는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랑 똑같아야 돼. 그리고 뭐가 있냐면 지금 요 식에서 요거를 빼면 그 밑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돼. 결국. 그리고 이 h는 그냥 0으로 갈 때는 상관은 없어요. 3h로 가나 뭐 어차피 뭐 6h로 가나 0으로 가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지금 얘 모양이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이 h가 되는데 밑에가 2h가 아니죠. 그럼 2h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내가 가짜로 2h라고 이렇게 만들어줬거든? 이렇게? 만들어줬거든? 그러면 내가 이거 밑에 2분의 1을 가짜로 넣었어. 그럼 얘를 1을 만들어서 없애줘야죠. 원래대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줘야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주게 되면 이게 뭐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죠. 근데 우리가 매번 계수 한글로 미분계수라고 계속 적어줄 수 없잖아. 그래서 미분계수를 간단하게 표현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주냐? F에 위에 이렇게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써줘요. 근데 얘는 X가 어디서야? 여기. 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요 숫자, 요게 요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를 쓰는데 뭐냐면 그 숫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뜻이야.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꼭 x의 값이 언제일 때를 여기다 가로 안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f'만 적으시면 안 돼. 그래서 해주고 근데 바깥에 뭘 곱했어? 2를 곱했죠? 그래서 답이 해주면 4번이 되겠죠. 시험 문제에 한 문제는 꼭 나오는 유형이야. 근데 실제로 5번 같은 유형은 조금 쉬운 유형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형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변형 문제는 뭐 셀 수 없이 만큼 너무 많아. 그래서 웬만큼 많이 연습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연산역교재 푸시면서 이 부분의 문제가 아마 많이 있을 거야. 그 문제 익히시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던 간에 다 할 수 있어야 돼. 심지어 이건 되게 쉬운 거라고 했잖아요.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실제로 내가 얘를 미분계수, 그러니까 F'으로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FA를 가짜로 넣었다가 뺐다가 막 별지랄 생쇼를 다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나오네. 바로 나오네. 네, 뺐다가 더했다가 지랄 생쇼하고 막 분리해서 따로 풀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이 문제.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자, 얘가 있는데 F1 플러스 3H가 있어. 그럼 내가 얘는 밑에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을까? H. 네, 너무 길게 적었어. 빼기 H분의 F1-H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줬어.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이 앞에 있는 게 뒤에로 빼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내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여기다도 3을 넣어줘야 돼. 그러려면 바깥에 크게 3을 곱해서 또이또이 만들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예요. 리미트 더 셈 뺄셈 분리된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쵸? 네, 극한 뿔마다 다 된다고 얘기 배웠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부분이 요렇게 파트로 곱하기 3 빼고 요렇게 파트로 해서 얘가 F 프라임 언제? 요 숫자 1이 되는 거야. 근데 앞에 3을 곱했으니까 3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할 거예요. 자, 뒷부분 할 건데 봐봐. 내가 가짜로 뺐어. 그러면 실제로 또리또리 만들려면 더하기 1이 해줘야 돼. 그치? 근데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F1로 들어가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그치? 맞아? 자, 그럼 얘는 H분의 F1-H 빼기 F1이야. 비슷해졌어. 근데, 젠장. 1 플러스 H가 아니라 1-H야.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려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 앞에 당연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통틀어서 얘가 F'1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있는 부호는 의미가 없어. 의미 없어. 그냥 전체적으로 그 모양 꼴만 똑같이 만들어주면 그냥 앞에 있는 숫자의 프라임으로 나오는 거야. F 프라임 1로 나오는 거야. 어려워. 어려운 부분이야. 이거 한 번에 이해하면 진짜 천재인 거야. 이해하기 힘들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냥 봤으면 됐어. 괜찮은 거야. 연습하면서 조금씩 보면 돼. 자, 그런데 여기 더하기니까 여기다 더하기 F 프라임 1을 더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총값이 4F'1인데 F'1이 마이너스 2라고 줬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답이 마이너스 8인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쉽지 않아. 이건 쉬운 문제 아니야. 시험 문제 100% 나오는 문제예요. 아까 나온 5번 문제보다는 6번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냐면 5번 문제 너무 쉽지 않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 7번을 봤어. 자, 7번을 딱 봤는데 우선 내가 F'으로 만들고 싶으면 밑에가 x 빼기 2에 fx 빼기 f2만 있어야지만 프라임이 되지 않겠니? 그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꼴로만 보려면 그치?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2와 x 플러스 2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내가 요것만 쓰고 이거를 따로 이렇게 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로 빼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를 해줘야겠죠? 똑같이.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따로 해줘야겠죠? 그죠? 우리가 곱하기도 똑같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해주면 요 부분은 해주게 되면 F'2가 되고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F'이가 얼마래? 10이래. 그러니까 1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 빼실 때 리미트 붙여주는 거 깜빡하시면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x의 값이 얼마를 넣어줘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럼 x의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리미트 꼭 분배해서 찢어줄 때도 각각 적어주시는 거 꼭 깜빡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8번이에요. 자, 8번도 아까랑 좀 비슷해요. 아까랑 좀 비슷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꼴은 이런 꼴이에요. 그치? 근데 위에 모르겠어. 상상할 수 없어. 그치? 뭐 어쩌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x 이거 잘못했다. 얘를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f1을 따로 빼고 밑에를 x제곱 빼기 1로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원래 얘는 있던 거고 얘는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플러스 f1이 따로 필요하겠죠. 맞아요? 다시. 자, 얘가 x-1이야. 근데 위에가 x제곱이지. 그러니까 f1은 앞으로 두고 x제곱은 이거 그대로 적어. 근데 얘를 인수분해해주고 싶거든? 그러려면 여기다 빼기 1을 해줘야 인수분해가 되겠지. 합차 공식으로 해야 하나가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짜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면 내가 요거를 곱한 거 원래 있는 건데 이렇게 곱한 거 원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기를 해줘야지 0이 돼서 없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뒤에 있는 마저 마이너스 fx를 마저 적어줬어. 됐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면 요거를 따로 찢어줘. 그러니까 이쪽에 x-1 두고 이쪽에 x-1을 따로 찢어줘. 따로 찢어줘. 그러면 요렇게 요거 이제 합차 공식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없어지니까 얘는 x 플러스 1에 f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리고 앞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가 붙겠죠? 그리고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 fx 빼기 f1이 되죠.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빼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이해했어? 그리고 나면 요렇게 보면 결국 뭐가 돼? 얘? f'1이 돼. 그쵸? 거기 앞에 마이너스 붙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어줘야 그럼 어떻게 돼? 2f1이야. 얘는 의미 없어. x의 값에다만 넣어줘야 돼. x가 1로 갈 때니까 x에다 1만 넣어주는 거지. 나머지 건들 필요가 없어. 자, 그럼 x1이 3이래. 3 넣어줘. 6이야. f'1이 5래. 그럼 5 넣어줘. 그럼 답이 1이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푸실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이 부분은 미분을 하기 위한 되게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연산력 교재 하시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제가 얘기 드린 5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나오고 기출문제에도 나오고 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입니다.